취재진분들께 인사드리고 작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작석해 주시죠.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자, 동네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취재진분들 이른 아침부터 아주 많이 자리를 해주셨네요. 마동석 씨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에 동네 사람들로 인사드리게 된 마동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김세론 양. 네, 안녕하세요. 동네 사람들에서 실종된 학생을 유일하게 찾는 여고생 유진 역을 맡은 김세론입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상엽 씨. 네, 안녕하세요. 동네 사람들에서 교내 아이돌급 인기를 누리고 있는 미술 선생님 지성 역할을 맡았고요.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상엽 씨. 임진승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동네 사람들의 감독을 맡은 인진순 감독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서서 티저 영상도 보고 메인 예고편도 보고 영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정보를 전달해 드렸는데 그래도 또 직접 소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감독님께 좀 첫 번째 질문을 드려보죠. 어떤 영화인가요? 어떤 내용의 영화인가요? 예, 저희 영화는 일단 기본적으로 장르는 스릴러 장르고요. 그다음에 내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 마을에 최후 선생으로 내려온 기철이란 주인공이 이 마을 사람들과 겪게 되는 실종된 여고생을 찾는 그 김설원 양과 함께 찾는 얘기죠. 네. 반전이나 이런 거보다 그날의 진실을 찾아가는 얘기의 스릴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스릴러 영화를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또 실종 사건을 소재로 하게 된 그 의도도 궁금해하시고요. 이 부분부터 먼저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스릴러 장르를 예전에도 준비를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우리 영화는 이제 정통 스릴러 장르라기보단 사실은 실종된 여고생을 통해서 요즘 우리 어른들과 아이들이 사실은 좀 안타깝게도 소통도 잘 안 되고 있고 네. 특히 어른들이 과연 어른다운 모습이 뭘까에 대한 지점을 생각할 수 있는 지점의 영화를 좀 만들고 싶어서 장르적인 재미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쓰게 됐습니다. 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캐릭터들이 잠시 뒤에 배우분들께 직접 여쭤보겠지만 굉장히 다 생동감 넘치는 캐릭터고 완전히 다 살아있는 캐릭터들 같아요. 어떤 이런 생동감 넘치는 캐릭터를 위해서 감독님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또 궁금합니다. 배우한테 전적으로 맡겼죠. 배우들에게 전적으로. 사실 제가 그 대사를 잘 쓰거나 이러지는 않기 때문에 배우분들한테 많이 의존하는. 그래서 기본 캐릭터만 가이드를 만들고 마배우님이나 새로운 양이나 네. 성엽 씨하고 많이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도움을 받으면서 캐릭터를 완성을 했습니다. 배우분들에게 맡기고 또 서로 의지하면서 작품 완성했다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도 화면을 통해서 저희가 보겠지만 일단 어떤 캐릭터인지 좀 간단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마동석 씨부터. 제가 맡은 역기철 선생은요. 전직 권투 선수였고, 그 동양 챔피언까지 했던 사람이지만 그 열악한 복싱 세계에서 좀 뭔가 불만이 있는 도태된 불만도 있고 거기에 잘못 돌아가는 어떤 일들에 대한 그런 반항심도 있고 해서 일을 그만두게 되고 어떤 한 마을로 이제 체육교사로 가게 됩니다. 아주 평범하게 평범한 선생이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 동네에서 아이들이 없어지는데 사람들은 외면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거에 의심을 가지게 되면서 그런 진실을 좀 찾아 나가는 그런 인물입니다. 평범하게 그 지방의 학교로 갔는데 평범하지 않은 일들이 막 생기는군요. 알겠습니다. 김세론 양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인가요? 사람들이 안 돼 하지 마라고 해도 자기 할 일을 약간 꿋꿋이 해나가는 성격이고요. 네. 우정을 아주 중요시 생각하는 역할이에요. 당돌하고 솔직하고 할 말 다 하는 그런 성격인 캐릭터입니다. 당돌한 캐릭터. 여고생 캐릭터죠?
네, 맞아요. 아마 실제 나이로는 마지막 여고생 캐릭터가 아닐까 싶은데. 저 이번 역할이 네. 실제 저랑 나이가 동갑이었어서 조금 더 감회가 새로웠던 게 있지 않았나. 네. 그래요. 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상엽 씨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너무 잘생긴 선생님인데요. 그렇죠? 어떤 과목? 미술? 네, 예. 미술 선생님이고요. 학교에서 거의 아이돌급의 인기를 네, 누리고 있지만 굉장히 과묵하고 예. 웃음도 잘 없어서 좀 약간 보시기에 굉장히 의문스러운 그런 캐릭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뭔가 좀 말씀만 들어도 굉장히 수상한 느낌이 없지 않아 드는데, 자 아무튼 잠시 좀 숨을 고르시고 저희가 영상을 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의 분위기는 조금 뭐 스릴러기 때문에 무거울 수도 있고 좀 음산할 수도 있는데 현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화기애애한 모습을 제작기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작기 영상 만나보셨습니다. 자막도 중간중간에 되게 재밌네요. 범죄도시 아닙니다. 뭐 이런 자막도 있고. 자, 아무튼 현장의 모습들 조금이나마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자,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또 영화 동네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엔 이 영화가 그 여고생 실종 사건을 쫓아가는, 파헤치는 그러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과연 범인이 누구일까에 대한 궁금증 벌써부터 우리가 가지게 되는데, 사실은 오늘 행사 전에 우리 배우분들과 감독님이 왠지 이 사람일 것이다라고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을 해주신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걸 토대로 한번 우리가 용의자를 추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용의자는 과연 누굴까요? 만나보겠습니다. 마동석, 수상한 곰탱이 선생님. 사건을 해결하려는 학교의 선생님인데 용의자로 일단 지목이 됐습니다. 지목하신 분이 누구시죠? 저예요. 예, 김세론 양. 접니다. 어떤 이유에서 마동석 씨를 꼽으셨어요? 물론 이제 사라진 친구를 찾는데 가장 열심히 도와주시는 좋은 선생님이시지만 예. 그 이미지만큼은 범인을 능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예. 네. 그렇게 뽑으셨군요. 그럴 수 있어요, 진짜로. 왜냐면 어떤 마동석 씨의 모습이 뭐 결코 평범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용의 선상에 오를 수도 있다라는 우리 김세론 양의 말씀이시고, 그래요. 마동석 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인이십니까? 아니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예. 아니 뭐 충분히 관객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러한 부분이거든요. 네. 예. 근데 저 기철이라는 캐릭터가요. 네.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되게 다양한 모습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어떤 모습 많이 신경 쓰면서 연기하셨나요? 일단 액션도 좀 많아서 복싱 하는 사람이라서 예. 어렸을 때부터 또 복싱을 해서 조금 편하기도 했지만 좀 영화를 위해서 좀 가다듬을 필요가 있어서 좀 훈련도 하고 그리고 지금 그 캐릭터도 캐릭터인데 영화 전반적인 그 감독님이 원하는 전반적인 톤이 초반에는 조금 캐주얼하다가 뒷부분으로 점점 색깔이 변해가는 느낌을 원해서 캐릭터의 그 톤을 맞추는 게 저한테는 제일 관건이었고 초반에 좀 밝을 수도 있고 그 흐름에 따라서 재밌을 수도 있는데 뒤로 가면서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항상 많은 관객들이 마동석 씨의 뭐 어떤 차기작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이 동네 사람들을 선택하신 가장 큰 이유는 어떤 것이었어요? 네, 사실 동네 사람들은 우리 임진순 감독하고 제가 한 범죄도시 이전에 예전부터 같이 이제 한번 이 영화 같이 만들어 보자 해서 같이 구상하고 기획도 같이 하고 글 작업도 좀 같이 의논하면서 하고 오래 준비했던 영화고요. 요 근래 이렇게 제 주로 액션 영화들이 조금 이렇게 몰려서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촬영 시기는 사실 다 달랐죠. 네, 촬영 시기가 다 달랐고 이게 뭐 개봉이 우연치 않게 이렇게 되는 바람에 했는데 좀 다 조금씩은 차별점이 있는데 이 영화는 특히 이제 스릴러에 약간의 휴먼을 담았다 그런 느낌의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네.
오래 전부터 또 준비하시고 감독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작품이 드디어 이제 개봉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마동석 씨? 현장에서 우리 김세론 양 외에 여고생 연기자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네네네. 200여 명. 네. 그분들에게 좀 어떠한 연기 지도, 조언도 많이 하셨다고 진짜 선생님처럼. 뭐 연기 지도까지는 아니고요. 예. 그날 이제 200여 명이 오셨는데 실제 연기를 하지 않는 분들, 우리 학생들이 그냥 일반 학생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예. 이제 우리 조 감독이나 200명을 통제하려니까 너무 어렵고 또 이 연기도 그 친구들이 해줘야 돼서 제가 중간 중간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고 같이 얘기도 좀 나누고 예, 그렇게 좀 해주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 여고생들이 마동석 씨 많이 좋아하셨죠?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장면은 뭔지 여쭤봐도 돼요? 아까 네네. 티저에서 네. 어떤 여고생이랑 되게 부딪혔던 아, 장면이 예, 있었는데 예, 예. 뭐 위험하지 않았나요? 원래는 예. 그 친구는 배우세요. 전문으로. 예. 배우 하는 친구가 이렇게 달려오면서 부딪히면서 살짝 넘어지는 거였는데 예. 그 친구가 이렇게 좀 액션을 좀 이렇게 헐리우드 액션? 아니요 이렇게 예, 예. 이렇게 뛰면서 슬쩍 보고 저랑 부딪혀야 되는데 실제로 저를 안 보고 오다가 거리를 못 맞춰가지고 리얼로 정말 세게 부딪혔어요. 어휴. 그래서 공중에 떴어요. 어휴. 친구가. 그래서 넘어진 다음에 예. 좀 이렇게 뭐 좀 까지고 이렇게 다쳐가지고 예. 잠깐 촬영 중단하고 예, 뭐 이렇게 응급처치하고 혹시 모르니까 예. 병원도 한번 갔다 오라고 하고 해서 네, 다행히 아무 일 없었고 예, 그 장면은 근데 실제로 그렇게 부딪혀 버리니까 예. 너무 세게 부딪히는 게 화면에 보여가지고 저는 계속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 마동석 씨가 특별히 힘을 줬던 건 아니고 이 거리 조절이 잘못. 아 저는 서 있는 거예요. 그냥 네, 서 있는 거고. 네, 서 있는 건데 와서 부딪혔는데 너무 세게 부딪혀가지고 친구가 네 다행히 예, 안 다쳐서 다행입니다. 다행이네요. 예, 아무튼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한번 들어봤고 다음 용의자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는 누구일까요? 보겠습니다. 김세론 양의 모습, 수상한 여고생이라고 또 써 있네요. 아니 실종 사건을 파헤치는 선생님 대신에 학생이 지목이 됐어요. 어떤 분이 김세론 양을 용의자로 뽑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엽 씨인가요? 제가 지목했어요. 예.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떤 이유에서죠? 학생이잖아요. 예. 고양이 맡은 역할이 학생인데 학생의 본분을 잊고 본분을 잊고. 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친구의 실종 사건을 파헤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조금 과하지 않은가. 의심이 이게 약간 되는구나. 오히려 너무 과하니까 이게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지목했습니다. 예. 평범하게 막 찾아 헤매는 게 아니라 막 나서고 막 이러니까 더 의심이 가는 거죠. 그래요. 어떻게 좀 변론을 해주시겠어요, 우리 세론 양? 제가 실종 사건에만 이렇게 집중하는 것 같지만 다 예. 방과후 시간을 쪼개서 친구를 찾는 겁니다. 네, 그 와중에 단서도 찾고 친구네 할머니도 보살펴드리고 학교 규칙도 안 어기고 다 방과후 시간에만. 네. 난 아니다. 난 아닙니다. 그래요. 그렇게 말씀해 주면 지목한 제가 뭐가 됩니까? 그쵸. 그래요. 아니 근데 그 캐릭터 유진이라는 학생이 좀 어떤 학생이에요? 뭐 규칙 잘 지키는 학생이에요? 아니면 좀 규칙 안 지키고 막 말 안 듣는 그런 학생이에요? 사실 둘 다 아닌 정말 평범한 학생인데 그 평범한 학생이 이렇게까지 나서게 될 만큼 주변의 환경이 만들어진 거죠. 그 속에서 이제 어떻게 헤쳐나갈지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나저나 우리 세론 양 천재적인 연기력으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배우예요. 조금 쑥스러우시겠지만 사실이니까 동네 사람들 선택한 이유 여쭤봐도 돼요? 일단 저와 나이대가 같은 10대 동갑인 여고생이었고 또 제가 10대 마지막을 연기할 작품이 지금의 저를 가장 많이 표현할 수 있는 역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서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또 성격도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을 했었고 되게 편했겠어요. 또래 연기를 하니까. 아무래도 그쵸? 제일 저 같았죠. 그래요. 그래서 더 관객들에게도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용의자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엽 씨가 나올 차례가 아닐까 싶은데 세 번째 용의자 보여주세요. 아 그래요. 저도 좀 수상해요. 예, 수상한 미술 선생님 우리 이상엽 씨가 마지막 용의자로 지목이 됐는데 어떤 분이 이상엽 씨를 지목하셨나요? 감독님이시죠? 예. 예. 이제 갑자기 정신 놓고 있을까봐. 그래요. 자 감독님 이상엽 씨가 용의자일 수 있는 이유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예. 사실은 저야 이거를 직접 쓴 감독이기 때문에 모두가 용의자로 만들고 싶었고 아하. 모두가 범인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게 제 목적이었기 때문에 예. 네, 그 중에서도 사실은 학교에서 제일 인기가 많을 것 같고 그리고 마동석 배우님 같은 기철 역할은 굉장히 대비되는 선생님이기도 하고요. 반대네요 진짜. 예. 그래서 왠지 그래서 관객들로 하여금 뭐 여러 명을 모두 다 지목해 봐라라는 의도시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상엽 씨 캐릭터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되게 인기는 많은데 아까 영상이나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좀 과묵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웃음도 없어 보이고. 사실은 초반부에는 굉장히 미스터리한 느낌이 드는 예. 영화 전면에 나오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나오는데 나중에 중반 이후부터 이 선생님이 뭐 본격적으로 나와요. 부각이 되는. 그래서 학교 내에서 항상 그런 선생님들 있잖아요.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여학생들 인기가 제일 많고 하지만 그렇다고 막 까불거나 이런 게 아니라 되게 조용하면서 과묵한 선생님이지만 선생님한테 학생들한테 인기가 많고 예. 그리고 또 학생들의 고민이나 이런 것도 상담을 잘해주는 되게 좋은 선생님 학교 내에서 그렇게 비춰주는 선생님 캐릭터로 일단은 그래요. 생각을 했습니다. 예. 네. 이상엽 씨.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요. 감독님이 잘 표현을 해주신 것 같아요, 진짜. 혹시 이상엽 씨께서는 이 영화 선택하신 가장 큰 이유 뭐 어떤 것 때문이셨어요? 개인적인 이유를 좀 대보자면 네. 사실 영화를 보고 나서 굉장히 뭐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기도 한데 네. 시그널에서는 제가 굉장히 텅 빔을 연기를 했다면 네. 여기서는 굉장히 어떤 이제 뭐 감정선이 굉장히 복잡하고 꽉 차 있는 느낌의 대본이었어요. 그래서 네. 그걸 보면서 텅 빔을 해봤으면 이번엔 좀 꽉 차 있어서 이게 터질 것 같은 그런 감정적으로 사람의 감정을 한번 연기해 보면 어떨까 해서 도전 의지가 선택했습니다. 생기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감독님 이상엽 씨 캐스팅할 때 가장 큰 이유였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목소리나 눈빛이나 뭐 전작이나. 사실 이 지성이라는 역할이 저도 개인적으로 가장 고민됐던 캐릭터거든요. 이게 그냥 단면적인 캐릭터가 아니라 되게 복잡한 캐릭터라서 그래서 여러 배우들 미팅을 했었는데 이제 상엽 씨 미팅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사실은 어떤 한순간의 찰나의 눈빛을 좀 봤어요. 본 게 있어서 오히려 저 눈빛이 이 지성이란 선생님의 눈빛이 아닐까. 그러니까 사실 뭐 대사가 많거나 하는 인물도 아니고 그래서 어떤 이미지 속에서 느껴지는 특히 이런 눈빛 하나나 표정에서 나오는 그 느낌이 되게 중요한 역할이라 그래서 그 미팅하는 상황 속에서 역시 눈빛에 반해서 저걸 써먹고 싶어서 그러셨군요. 지성의 눈빛을 발견을 해서 이상엽 씨에게 그래서 캐스팅을 하셨다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자 용의자들을 지금 추려내고 있는데 뭐 전혀 알 수가 없죠. 저희 입장에서는 한 장의 사진이 더 남아 있습니다. 어떤 분을 가리키는 사진일지 보겠습니다. 감독님, 예. 그래서 감독님이 용의자일 리는 솔직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또 이제 감독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한번 사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마동석 씨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일단 네. 저기처럼 수상한 감독님이라고 나와 있는데 네. 우리 감독님 좀 어떤 스타일이십니까? 수상하지는 않고요. 예. 수상한 건 아닌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사람이 기본적으로 좋고 사실 영화 오랫동안 준비했어요. 그 전에 예전에 액션 영화도 준비했었고 오랜 기간 준비했는데 11년, 12년 정도 계속 이제 어떤 상황 때문에 잘 안 되고 하면서 데뷔를 못 하다가
이제 저랑 만나면서 이러이러한 시나리오도 같이 좀 우리 진행도 해보고 한번 같이 의기투합해서 해보자. 그래서 사실 뭐 굉장히 안지 오래된 사이라서 네 서로 네 그런 의견도 잘 맞고 편하시겠네요. 네, 네. 제가 사실 그 작가들 같이 글 시나리오를 만드는 제가 조그만 그 모임. 팀이 회사가 있잖아요. 네네. 그 팀골라의 거의 시작을 거의 같이 한 친구고요. 그래서 사실 예전에 학교 때도 주변에서 감독으로서 굉장히 유망한 친구다 그런 사람인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좀 이렇게 운이 잘 안 맞아서 이렇게 이제 데뷔를 늦게 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런 친구인데 이번 영화도 그렇고 앞으로도 더 좋은 많은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그런 감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좋습니다. 아주 또 극찬을 해주셨습니다. 자 감독님께 또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지금 이 자리엔 안 계시지만 진선규 씨 아까 모습 나왔거든요. 이 진선규 씨 캐스팅 이유도 한번 여쭤볼게요. 예, 그 병대 역할도 이제 많은 배우들을 이제 당연히 오디션도 보고 네. 미팅도 했었는데 성규 씨도 미팅을 이제 사실 이제 범죄도시 이후에 이제 하신 이전에 이전에? 만에 만났기 때문에 아 사실 그 존재에 대해서 저는 몰랐어요. 솔직히 예. 어떤 배우인지 뭐 작품을 보지도 못했었고 근데 이제 같이 작업을 하시는 우리 저 마배우님께서 작업을 하시고 좋은 배우니까 한번 만나봐라 해서 미팅을 해서 사실 뭐 오디션을 본 것도 아니고 리딩을 한 것도 아니고 한 30분 미팅을 하면서 진성규 배우님한테 느꼈던 그 열정이나 배우로서의 너무나 매력적인 분이시더라고요. 전혀 일신명도 없던 배우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약간 제가 스스로 욕심이 좀 나는 배우사 생각이 들어서 바로 캐스팅 제안을 했는데 다행히도 예. 그 이후에 잘 되셨잖아요. 잘 되셔서 땡 잡으셨네요. 미리 찜하길 잘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무튼 뭐 각각의 다 캐스팅의 스토리가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됐건 모든 분들이 잘 조합이 돼서 이런 역대급 캐스팅이 또 탄생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용의자 지목은 이제 여러분들 개봉 이후에 또 관객분들에게 저희가 맡기도록 하겠고 이제는 현장의 모습들을 스틸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이 사진 속에 용의자의 어떤 증거도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현장의 모습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스틸 화면은요. 마동석 씨와 김세론 양의 비교 체험 극과 극 스틸입니다. 보여주세요. 네, 참 어울릴 듯 어울리지 않는 그러면서도 어울리는 두 사람의 모습. 어떤 팔뚝 굵기도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던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맞죠? 맞아요. 한 10배는 될 거라고. 네, SNS에 올렸어요. 맞아요. 어떠셨어요? 마동석 씨와 함께한 소감. 6년 만이죠, 김세론 양? 이웃사람 네. 이후에? 맞아요. 네, 어떠셨어요? 일단 두 번째 작품을 같이 하게 된 거라서 더욱 편한 게 있었고 물론 그때도 너무 잘 챙겨주셨지만 그 당시에는 직접적으로 연기를 하는 장면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겠네요. 예. 이번 작품에선 처음부터 끝까지 호흡을 같이 맞출 수 있어서 그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즐겁게 촬영했습니다. 근데 딱 얼핏 드는 그 선입견이라는 게 있잖아요. 마동석 씨에 대해서 좀 편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무서워서. 그거 어떠셨어요? 그거는 이웃 사람 때 이미 깨졌어요. 네, 이미 깨진 그래요. 상태라. 예, 더 친해지셨구나 이번에. 네, 맞아요. 그래요. 마동석 씨는 어떠셨어요? 6년 만에 세론 양이 또 훌쩍 컸잖아요. 그렇죠. 예. 일단 키에 놀랬고 그러셨겠다 진짜. 예. 그리고 워낙 그 이웃 사람 때도 그때 굉장히 어렸지만 이렇게 연기할 때는 굉장히 카메라만 켜지면 집중력이 어마어마해서 세론 양이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같이 좀 조금 더 붙는 씬들이 많으니까 좀 더 즐겁게 한번 재밌게 찍어보자 생각에 이 현장 분위기도 좋았고 아주 즐겁게 찍었습니다. 그렇군요. 두 분의 호흡을 또 오랜만에 봐서 저희도 좋네요. 저 장면 사진을 좀 잘 살펴보면 맨 왼쪽 위에 오뎅꼬치 들고 계시잖아요. 저게 이제 오뎅을 먹는 장면인가요? 아니면 꼬치로 죽여버릴게 뭐 이런 장면인가요? 어떤 장면인가요? 네, 기억나세요? 오뎅을 무언가를 찾아 헤매다가 예. 잠깐 배가 고파가지고 오뎅을 먹는 장면인데요. 먹방이군요. 네네. 네, 실제 저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맛있는 오뎅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메소드 연기가 나왔겠군요. 맛있어서. 네, 저절로 저 때만큼은 굉장히 좋은 연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아 재밌는 장면이군요. 알겠습니다. 새로운 양 장면은 뭐죠? 저게 지금 굉장히 심각하네요. 기억나세요? 저게 아마 예. 이제 친구의 행방에 대해서 알게 되는 장면일 거예요. 네. 막 전단지도 돌리고 엄청 열심히 사건을 파헤치다가 친구가 어떻게 됐는지 알게 되는 그런 장면이군요. 좋습니다. 저 이후의 상황들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 감독님께도 질문 또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세훈양 민망하겠지만 세계가 극찬한 배우잖아요. 감독님이 직접 경험해 보시니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역시 세계가 극찬할 만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최연소칸 레드카펫 밟은 여배우잖아요. 예. 진짜 새로운 양 같은 경우는 제가 뭐 특별히 주문을 한다기보다 그리고 오히려 도움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만든 뭐 캐릭터지만 신화로 만든 캐릭터지만 여고생의 감정이나 이런 걸 제가 이 아저씨가 그렇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새로운 양한테 오히려 많은 요구를 했죠. 많이 비어 있는 부분들을 채워달라고. 직접 표현해 달라. 예. 그래서 새로운 양이 그 부분을 정말 많이 도와줘서 저는 그냥 묻어갔습니다. 그래요. 자 새로운 양 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런 네,니요? 제가 이런 했던 칭찬 같은 거 이거 사실 뭐 다 언론에 나오는 수식어들인데 그런 얘기 들으면 솔직히 어떠세요? 세계가 극찬한 배우, 대한민국 최연소 칸 레드카펫 여배우. 너무 감사하죠. 예.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있겠어요. 너무 좋지만 이제 예. 그럴 때마다 더 그냥 열심히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부담도 조금은 되고. 그래요. 아직 뭐 갈 길이 더 많으니까. 맞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사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일단 다음 사진의 주제는 학창 시절이거든요. 이 동네 사람들이라는 영화 자체가 학교를 또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요 질문 그리고 또 요 사진 안 보고 안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학창 시절 가장 말을 안 들었을 것 같은 배우가 누구일지 사진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보시죠. 자, 세 분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냥 뭐 가벼운 부분입니다. 답이 사진으로 나와 있네요. 그래요. 예. 예. 실제로 어떤 학생이셨나요, 마동석 씨? 학창 시절 때요. 예. 예. 뭐 말썽도 많이 폈고 그러세요. 예. 어렸을 때부터 또 운동 좋아해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운동하던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고 좀 그러다 보니까 말썽도 좀 있었고 예. 뭐 예. 평범하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뭐 많이 튀어서 뭘 하는 성격은 아니었는데 예. 그냥 운동 열심히 하던 학생. 예. 뭐 어르신들 말씀은 잘 들었었나요? 어렸을 때? 잘 기억이 안 나. 너무 오래돼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새론 양은 뭐 가장 말 안 들었을 것 같은 배우 뭐 본인을 포함해서 모두가 다 학생이라고 쳤을 때 누굴 것 같으세요? 저는 네. 상엽 오빠요. 상엽 씨 왜요? 왜냐면 네. 진짜 장난꾸러기 같은 모습이 그래요? 의외로 있거든요. 근데 학생 때는 원래 그게 정점을 찍을 때니까 상엽 오빠가 말을 안 듣지 않았을까. 네. 그래요. 이상엽 씨께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학생이셨나요? 네, 김새로운 양이 굉장히 사람 보는 눈이 정확한 것 그래요? 같아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굉장히 까불까불하고 앞에 나서는 거 되게 좋아하고 이랬던 학생이어서 선생님들께 많이 혼나기도 하고 지금 이렇게 저 사진을 보면서 생각이 든 건 저기서 만화책을 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학생이었다면 생각이, 원래 들어요. 혹시 저기 지금 극 중에서 아이돌급 인기를 누린 선생님인데 네. 실제 학창 시절 때도 인기 많으셨죠? 없었다고는 야 이렇게 말하고 싶다 나도. 부럽다. 아니 막 발렌타인데이나 막 이럴 때 선물 쫙 줄 서 있고. 저는 굉장히 발렌타인데이보다는 화이트데이를 제가 되게 더 많이 챙겨서 이렇게 선배들 이렇게 주고 그랬던 착한 후배. 여유 넘치셨네요. 그게 여유랑 연관이 네. 좋습니다. 아무튼 학창 시절의 모습 어느 정도 우리가 상상이 가는 그대로셨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이번에는
우리 김세론 양의 선택이 진짜 중요한 사진이자 또 토크가 이어집니다. 바로 학창 시절 토크. 세론 양이 실제로 만나고 싶은 선생님은? 이라는 주제입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자, 지금 장광 선생님도 등장하셨고요. 마동석 선생님 그리고 이상엽 선생님. 각각 그 극 중에서 과목이 다 다르죠. 체육 선생님 마동석 씨, 기철, 그리고 미술 선생님 이상엽 씨, 그리고 장광 선생님은 이제 학교의 이사장이십니다. 아주 인자한 미소를 보이고 군수 당선 1순위 후보기도 하고요. 자, 세론 양, 실제로 내가 지금 학교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선생님이 있었으면 좋겠다. 누구 꼽고 싶으세요? 저는 기철 선생님이요. 마동석 씨. 예. 자신이 피해를 볼 수 있음에도 학생 일에 발벗고 나서 주는 선생님이 있다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 또 기철 선생님이 선생님이시면 여러 가지 의미로 든든하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합니다. 아, 좋습니다. 예. 되게 좀 지목받은 소감 어떠신지요? 사진이 그렇게 나왔네요. 사진이 든든하게 듬직하게. 그리고 장광 씨의 모습도 딱 사진을 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이끌어 가실까, 어떤 부분이 있을까 참 궁금한데 뭐 영화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해 봐야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작품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저희 나눠봤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체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부터는요 우리 기자님들의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세 분의 이야기 그리고 또 현장의 이야기 뭐 많이 들어보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바로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을 들어주시면은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릴게요. 자, 기자간담회 시작합니다. 자,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잠깐만 좀 질문을 준비하실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우리 마동석 씨 말씀해 주셨는데 한국 영화의 어떤 마동석이라는 장르가 탄생한 것 같아서 뭐 많은 작품에서 마동석표 액션이 많이 보여지니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작 우리 배우 본인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여쭤봐도 될까요? 네, 약간 제 캐릭터를 제가 스스로 활용할 때 두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하는데, 작품이 장르에 따라 좀 다른 캐릭터와 제가 본인의 캐릭터를 연기하는 마동석 본인의 캐릭터를 연기하는 주로 액션물이겠죠. 네, 그렇게 액션물에서 주로 그 본인의 캐릭터를 연기했던 분들이 계시죠. 예를 들면 성룡이나 뭐 드웨인 존슨도 그렇고 제이슨 스타듬도 그렇고, 그렇게 본인의 캐릭터로 하는 그런 장르의 영화들은 좋은 점은 독특하고 뭐 통쾌함도 더 줄 수 있고, 뭐 단점이라고 하면 피로도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또 제가 또 준비하고 있는 또 색다른 장르의 또 다른 캐릭터로 또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제가 개인 저 스스로를 생각할 때는 제가 뭐 여러모로 배우로서도 좀 늘 부족하게 생각하고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는 스타일의 배우가 아니라서 조금 더 제 장점을 좀 더 발전시키고 싶은 마음도 있고, 뭐 간단하게 음악 연주로 예를 들면은 제가 만약에 드럼 치는 사람이라면 기타도 잘 치고 피아노도 잘 치고, 그냥 그러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렇게 다 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나라에 너무 훌륭한 배우들이 많으신데 저는 조금 더 오히려 드럼 기술을 더 연마해서 집중할 수 있는 나중에 기타랑 또 다른 악기랑 또 콜라보도 하고 어우러지는 조금 더 색다른 캐릭터도, 지금 현재 촬영하고 있는 영화도 좀 기존에 보았던 얼굴과 다른 얼굴을 연기하고 있긴 한데 글쎄요, 이 개봉 예전에 약속했던, 우리 사실 임 감독과도 제가 무명일 때부터 우리 범죄도시 강윤성 감독도 마찬가지였지만 임 감독도 제가 무명일 때부터 서로 용기를 주고 힘들 때 위로해주고, 제가 사고로 뭐 척추 부러져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그때부터요? 네, 그때도 와서 병문안도 와줬고 서로한테 위로가 된 사람이어서 같이 꼭 영화를 해서 하고 싶었고, 그렇게 된 영화들이 예전에 뭐 이렇게 한두 편씩 개봉이 늦어지면서 조금 이렇게 뒤로 오게 됐는데, 어쨌든 저는 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예, 마동석 씨의 진심이 느껴지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기자님들의 질문을 한번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을 들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슈데일리 유준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 마동석 씨랑 김세롬 씨랑 이상엽 씨 세 분 배우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그 캐릭터를 연기할 때 그 연기 지점을 찾아가는 본인들의 방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어떤 분부터 말씀을 해주실까요? 우리 이상엽 씨, 캐릭터를 잡아갈 때 본인들이 그 캐릭터와 일치하게끔 노력하는 부분, 만나게 되는 지점 이런 것도 조금 어려운 질문이긴 합니다. 사실. 예. 저는 아직까지는 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상대 배우들한테 굉장히 의존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상대 배우분들의 느낌을 보면서 같이 연기를 하고 이러면서 그 느낌을 받으면서 또 이렇게 내가 또 느껴지는 부분들, 네, 그런 거를 또 표현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상대 배우께 의지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호흡을 맞추면서 네. 서로. 예. 그러면서 만들어가는. 네. 새로운 양은 어때요? 연기 천재, 세계가 인정한. 궁금해요, 진짜. 저도 상대 배우의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인 것 같긴 해요. 아무래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캐릭터 설정을 할 때 감독님이랑 말을 조금 많이 하는 편이에요. 초반에 씬이나 대사 또 행동 같은 거에서 이제 자세히 얘기를 해보고 좀 설정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현장에서 더 살을 붙이고 하면서 잡아가는 편이 아닌가. 네. 그렇군요. 역시 또 감독님과 많은 대화를 통해 만들어 나간다. 마동석 씨는 어떤 편이세요? 글쎄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시나리오 안에 이 캐릭터의 이야기가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하고 그 시나리오를 쓴 사람도 의도치 않게 나오는 그 안에 있는 비밀이나 그런 것들이 또 보일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잘 감독님과 상의를 해서 이 캐릭터로서 이 영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를 알아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사실 동네 사람들 같은 경우도 기존 다른 제작자분이나 감독분들께서 약간 마동석화된 캐릭터를 원하셨어요. 이 영화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 영화에 가장 잘 녹아 있는 캐릭터를 연기해야 되면서 이제 제 모습을 또 조금 갖고 와야 돼서 그런 부분을 절충시키는 게 저한테는 이 목표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저만의 방법으로 우리 배우분들이 각각 또 캐릭터를 완성을 시켜내신 것 같고 그 노하우들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질문을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른쪽 위에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테나시아 김지원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김세롬 배우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또래 배우들에 비해서 이때까지 영화나 드라마 등에서 여러 가지 그 연기 활동을 계속 쉬지 않고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또 캐릭터도 다양하게 도전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앞으로 또 배우로서 도전하고 싶은 캐릭터나 역할이나 장르 같은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조금 평범하지 않은 뭔가 다양한 장르와 역할들을 많이 했었는데 많이 어필이 됐죠, 그런 게. 예.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장르고 또 앞으로도 계속 다시 해보고 싶은 역들이고 그렇지만 또 해보지 않은 역할들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저는 액션이나 로코를 꼭 해보고 싶어요. 기대되네요. 제 안에 있는 러블리함을 다 끌어모아서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보고 싶습니다. 로코나 액션은 또 어떤 여전사 같은? 그거까지는 생각을 사실 자세히 안 해봤는데 네. 뭔가 이렇게 여자 마동석? 여자 마동석. 아들이. 그래요. 앞으로 하고 싶은 역할이 훨씬 더 많을 테고 도전하고 싶은 것들도 훨씬 더 무궁무진하실 것 같아요. 하나씩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또 질문 위쪽에 기자님. 네, 고맙습니다. 네, 저기 SR 타임즈 심우진 기자라고 합니다. 네. 저는 임진순 감독님께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동네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중심으로 하면서
그 학교를 주무대로 해서 영화가 전개되는데요. 그 특별히 뭐 선생님이라는 캐릭터를 활용한 점이 굉장히 눈이 띄고요. 그래서 특별히 이런 그 학교라는 공간과 선생님이라는 캐릭터를 이게 주로 다루게 되신 그 이유가 있으신지. 네, 영화의 배경에 대한 배경, 예. 네, 질문이죠. 네. 예, 사실 지금 이 시나리오도 많은 수정을 좀 거치면서 최종본이 나왔는데요. 이제 이 영화를 이제 시나리오를 쓰면서도 주제적인 측면에서 일단 먼저 정리가 좀 된 다음에 상황 설정들을 좀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지금 이거 시나리오를 쓸 때 당시에 좀 사회적 분위기나 이런 것들에서 어른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어른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우리 주변에. 그래서 거기서 착안을 좀 해서 사실 학교라는 공간이 어른과 아이들이 같이 항상 공존하는 공간인데 그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좀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공간 설정을 좀 했습니다. 네, 감독님이 원했던 그 사회의 모습 속에서 표현이 가장 적절한 곳이 학교였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길 바라고요. 자, 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이 네, 마지막 질문을 받아야 될 시간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뉴스컬처의 김은지라고 하는데요. 저 이상엽 배우분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동네 사람들에서 이제 인기 있으면서 이제 미스터리해 보이는 선생님 역할을 맡으셨는데 이를 위해서 이제 특별히 준비한 점이나 연기하면서 힘든 부분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준비 과정에 대한 질문이죠. 힘들었던 부분, 또 열심히 준비하신 부분? 아무래도 좀 과묵하고 웃음이 없고 좀 이렇게 액션도 많이 없는 사람이라서 인기를 한 몸에 받을지언정 그거를 이렇게 고마움을 표현한다거나 좀 이렇게 리액션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안 하는 캐릭터였거든요. 사실 저와는 되게 반대돼서 저를 죽이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가졌었던 것 같아요. 다르니까 나랑. 네, 나랑 예. 다르니까. 네, 그래서 나는 나한테 무슨 우유를 줘도 이렇게 꼭 인사를 해야 되는데 지성이는 전혀 그러지 않으니까 뭔가 되게 불편해서 그게 불편하지 않으려고 되게 좀 마인드 컨트롤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실제 모습과 좀 반대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걸 익숙해지려고 열심히 노력하셨고 영화 끝나고 나니까 다시 돌아오던가요? 좀 오래 걸렸어요. 그렇죠. 예, 지성의 모습도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기자님들의 질문, 뭐 앞으로 이어지는 홍보 일정과 또 인터뷰 때 더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인사를 동네 사람들은 뭐 땡땡이다, 땡땡땡이다 이렇게 한 단어씩 넣어 주시면서 또 끝 인사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감독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저부터 한번 가볼까요? 동네 사람들은 올해 가장 기대되는 스릴러 영화다. 진심으로. 예. 왜냐면 저도 진행을 하면서 범인이 누굴까가 너무 궁금해서 꼭 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 우리 감독님도 한번 마지막 인사와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동네 사람들 이 배우 정말 훌륭한 배우분들과 함께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어떤 스릴러 장르의 장르적 재미와 함께 좀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으니까 꼭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은 네. 재밌는 영화다. 그렇죠. 가장 단순하지만 명료한. 예, 좋습니다. 우리 배우분들도 요거 미리 해두시면 좋아요. 인터뷰 때 쫙 써먹으시면 되거든요. 어머나. 자, 이상엽 씨 한번 가볼까요? 네. 네, 사실 스크린으로 이렇게 제작 보고에 서는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이고요. 이렇게 좋은 배우분들과 같이 하게 돼서 좋은 감독님과 같이 하게 돼서 너무 참 행복했던 시간이었고 이렇게 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동네 사람들은 네. 핵꿀잼 영화다. 핵꿀잼 영화다. 예.
굉장히 재밌는 영화다는 말씀이시고 되게 신세대네요. 예, 핵꿀잼. 그 자신감이 뭐 관객들에게도 그대로 이제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재밌는 영화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김세론 씨 가볼게요. 네. 저도 좋은 배우분들과 스태프분들, 감독님 덕분에 좋은 환경에서 연기할 수 있었고요. 네. 오랜만에 스릴러로 찾아뵌 만큼 열심히 기대 이상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감사하고 동네 사람들은 관심과 소통에 대한 영화다. 지금까지 나온 답변 중에 가장 좋은 그런 답변이 나오네요. 제가 해야 될 뒤에 못 하겠는데 너무 잘해서 나 뭐 준비했는데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관심과 소통에 대한 영화다. 네.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마동석 씨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마지막입니다. 네, 좀 그렇지만 네. 동네 사람들은 모두의 스릴러다. 요게 딱 정리가 되네요. 네. 우리 어른과 아이들의 학생들의 소통 이야기도 있고 안에 또 액션들도 좀 있고 어른과 학생들이 같이 볼 수 있는 스릴러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또 기사를 통해서 영화 접하실 예비 관객들에게 마지막 인사 말씀 또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예. 영화 많이 기대해 주시고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오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